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 사업, 여러분들 요즘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죠? 저희 우리 베프옥션 식구들 중에도 현재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요즘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처음에 잘 되는데 갑자기 또 막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또 슬퍼지고 이거 뭐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돈 되는 거야 아니야 또 이거 막 생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일단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요. 지역마다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요즘 시기에 궁금할 것 같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사업자를 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고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들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은배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개, 8개 뭐 요 정도 지금 현재도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수익으로 재밌게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 노하우들 여러분들 얻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도움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은배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잠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굿모닝 경매에 인사드리게 된 방은배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단기 임대 사업과 관련된 요거에 대한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뭐 간략하게 단기 임대 혹은 공유 숙박업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공유 숙박업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거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공유 숙박업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전입이 되어 있는 집을 활용을 해서 공유를 하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업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의 부동산에서 이미 해왔던 사업이에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남는 방들을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단기로 하는 거를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해 오셨는데 이거를 33M2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다 원활하게 부동산 사장님과 중개 수수료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단기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33M2라고 해서 단기 임대업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이제 어플이 플랫폼이 있는데요. 기존의 공유 숙박업, 즉 에어비앤비에서 하는 이용하는 집들은 보통 다가구나 빌라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요. 33M2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소 숙박일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에어비앤비일 텐데요. 기존의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분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뭐 해외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전입이 되어 있는 집 중에 남는 방을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7월 달쯤에 에어비앤비에서 모든 호스트들에게 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국내 에어비앤비에서 미신고 숙소가 사라진다 라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모든 호스트들에게 메일을 돌렸어요. 이제 영업신고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에어비앤비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등록돼 있던 숙소들을 내년 25년 10월에는 전부 다 삭제를 할 거다 라는 엄중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25년 9월까지는 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계속 쭉 앞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시는 호스트 분들은 영업신고 정보 또는 영업신고증을 제출을 해야만 신규 입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에 이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에어비앤비라든지 33M2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24년 7월에 한국관광통계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7월 달에만 무려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부산, 주요 뭐 관광지 이런 곳들로 많이 가실 텐데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현재 서울 안에 있는
숙박 객실 수입니다. 서울 안에는 10만 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만 14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방 개수만 보면 현저히 적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다 삭제하겠다 했을 때는 이걸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에어비앤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사실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농어촌 관광업이 있고요. 그리고 한옥 체험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게 되는데 이 허들이 조금 높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가장 이제 큰 고충은 에어비앤비를 할 때는 조금 금액적으로 아무래도 높은 편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33M2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에어비앤비보다 그 허들이 좀 낮아요. 왜 보통 평균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그 안에 내부 세팅을 하는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 세팅 비용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200 정도도 안 들게 이렇게 되면은 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를 33M2로 먼저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에어비앤비가 돈은 조금 들고 허들은 있지만 33M2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높거든요. 많게는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로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우리가 다 에어비앤비만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또 단점이 뭐냐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즉 그러니까 외도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과 부산 이 두 지역만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국인을 1년에 180일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수인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받기 위해서는 33M2라는 플랫폼도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소액인 분들은 33M2를 통해서도 한 달에 많게는 70, 80까지도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33M2라고 해서 에어비앤비처럼 소득이 안 난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내가 에어비앤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외국은 보통 이제 월급을 이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주급으로 받는 형태가 되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한정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들도 이제 주 단위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성행이 되면 단기 임대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우리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눈높이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러 개 하는 거 물론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우선 한 개를 여러분들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돈이 들진 않잖아요. 예, 하루에 내가 5분, 10분 정도야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경험하셔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용자 수 대비 숙박 개수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 질문 있어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33M2 이용 시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개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개째부터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을 착실하게 내시면 됩니다. 33M2 관리할 때 전기, 가스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게스트에게 청구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33M2에서는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33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제하고 이제 돌려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전화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기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딱 그때 바로 체크하셔가지고 제하고 드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 필수인가요? 사업자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요. 33M2 같은 경우는 한 개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굳이 꼭 사업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개 이상, 그 이상이 될 때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도 수요가 있을까요? 수요가 많은 곳 어떻게 알아보나요? 지방도 분명 수요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일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한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나와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부동산 이제 구매를 할 때 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33M2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숙박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예약 가능 일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손품을 파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수익률이 지방이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바닷가 근처에 단독주택을 빌렸어요. 그것도 얼마 안 빌렸어. 막 900에 60만 원 뭐 이렇게 월세로 빌렸는데 거기서 200만 원 수익 나고 막 그래요. 한 달에 순수익으로. 또 어떤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이거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매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올려보라 그랬어요. 우리 회원님한테. 이 단기 임대로 올렸더니 4개월치가 예약이 들어왔어. 원래 그냥 거기서 월세를 놓게 되면은 8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놓는데 단기 임대로 놓는 바람에 180을 받아요. 이러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방도 굉장히 생각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있죠. 청주에 다가구 물건을 갖고 계신 회원님이에요. 공실이 자꾸 2개가 나는 거예요. 단기 임대 돌려보세요. 그랬더니 단기 임대 돌렸어요. 근데 원래 월세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 돌리니까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방 하나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 굳이 서울 올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업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실전반 수업 마지막에 이제 단기 임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은 단기 임대지만 다 아울러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모든 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대차 허락받는 게 어렵다고들 하시던데 요령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요령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 부딪혀 보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단기 임대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전대차 동의라든지 주변 인접세대 동의라든지 이런 거 받아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소가 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숙소 여러 개 운영 시 사업자는 각각 내는 건가요? 요거는 꼭 사업자를 각각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개로 다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세금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내는 거라서 그거랑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고 있는 부모님 집 방 한 칸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거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한 4천만 원짜리를 낙찰 받은 거예요. 허름한 빌라를. 근데 그거를 인테리어 해가지고 깨끗하게 안에는 잘 꾸몄어요. 그래서 방 하나는 내가 쓰고 방 하나는 에어비앤비를 돌렸는데 그걸로 60을 벌어요. 한 달에. 그걸로 이자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33M2 운영 중인데요. 앞집 사람들이 자꾸 신고한다고 무척 적대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33M2 인근 인접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적대적일 수 있죠.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적대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가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드린다던가 떡이라도 돌려드리면 아마 조금 이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빌라 비워 있는데 몇 개월 단기 임대하고 매도되면 세팅했던 물건들은 어떻게 하나요? 쉽게 처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빠르게 매도를 하거나 뭐 임대를 맞추시려면은 33M2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안에 뭐 침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또 예약이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 이제 집기를 채우실 텐데 저희에게는 이제 가장 좋은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라고 네,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더 빠르게 다 처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기왕 또 33M2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잘 되는데 굳이 그거를 다 처분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빠르게 또 하나를 더 세팅하시면 그걸 거기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복션의 정재의 멘토 방은배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